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에 놀랍도록 중요한 장기인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다양한 전조 증상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등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까지도 세심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으로 나누어 각각의 증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명드리는 증상들이 한 가지라도 느껴진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조기 발견만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먼저 급성 신부전의 초기 증상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불과 몇 시간에서 며칠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과는 달리 증상이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의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소변량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하루 소변량이 400cc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頻尿가 전체 급성 신부전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하루 소변량이 보통 750ml에서 2리터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변을 본다면 매우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일부 환자에서는 소변량은 비교적 유지되면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비피뇨성 신부전도 있으니 단순히 소변량만으로 급성 신부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소변량 변화는 중요한 경고 신호임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부종을 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여분의 수분과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분 축적은 발목, 얼굴, 손 등 전신이 붓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심하게 붓거나 저녁이 되면 신발이 작게 느껴질 정도로 발이나 발목이 심하게 붓는다면 급성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심, 구토, 그리고 식욕 부진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 또한 급성 신부전의 매우 흔한 초기 신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속의 요소와 같은 독성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 노폐물들이 소화기계를 자극하여 이러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 외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소와 달리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및 의식장애 또한 급성 신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증상들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급성 신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탈수 상태, 대량 출혈, 신부전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 등이 신장으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구체나 세뇨관 질환과 같은 신장 자체의 질환이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 결석이나 전립선 비대증 또는 종양 등으로 인해 소변 배출, 통로가 막히는 것도 급성 신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급성 신부전의 위험 요인으로는 저혈압, 우렬성 신부전, 폐혈증, 당뇨병,
신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 복용, 특정 항생제, 소염 진통제 등 심한 탈수 상태, 고령, 그리고 쇼크나 화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 신장, 간, 폐 질환을 이미 앓고 있거나 당뇨병 환자, 고령자 또는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급성 심부전의 위험이 더욱 높으므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만성 심부전, 즉 만성 콩팥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심부전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진행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만성 콩팥병은 그 진행 과정에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조용한 살인자라는 섬뜩한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늘 무겁고 쉽게 지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며 신장에서 생성되는 조혈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이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심부전에서도 부종은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급성 심부전처럼 갑자기 심하게 붓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살짝 붓거나 오전에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목이 붓는 등 서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종은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 이상 또한 만성 콩팥병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평소보다 자주 가는 야간뇨가 심해지거나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뇨가 지속된다면 신장 이상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거품뇨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신장 질환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 능력도 함께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피부 변화도 만성 심부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에 쌓인 요독 물질들이 피부를 자극하여 전신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등 전반적인 피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밤에 종아리나 발 혹은 다른 부위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것도 신장 질환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나 독소 축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구역질, 구토 증상을 자주 느끼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져 불면증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 빈혈은 앞서 언급한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매우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행되면 야간뇨, 혈뇨 유관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세 혈뇨 포함, 입막 감소, 부종 등 만성 신질환에 보다 뚜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하고 주요한 원인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질환이 만성 콩팥병 발생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장 질환, 요로 폐색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위험 요인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 외에도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 고지혈증, 비만, 노인 연령, 특정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등, 그리고 신장에 독성이 있는 약물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경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신장 건강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증상들을 어떻게 자가 진단하고 어떤 검사를 통해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만성 콩팥병의 조기 진단을 돕기 위해 자가 검사 키트 배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키트를 받아 소변 단백뇨 여부를 간편하게 자가 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EGFR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나 혈뇨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소변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발견된다면 이는 초기 신장 질환의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밀 검사와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는 신장 기능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위험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니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정보와 함께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급성 신부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많은 경우 투석 없이도 신장 기능이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거나 신부전과 같은 다른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초기 증상이 워낙 미미하여 환자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린 증상들 중 한 가지라도 의심스럽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신장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